지금 방금 소개받은 삼동산업의 윤종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에 진행하고 있는 초임계 미세발포 공정을 이용하여 친환경 포장 필름을 사업화한 것들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앞서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 포장 필름뿐만 아니라 친환경 순환경제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친환경 순환경제가 아니라 3R이라는 정책을 저희들 회사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한 일환이 되고 있는 미세발포 공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줄이고 해가지고 사업화에 성공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삼동산업을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동산업의 친환경 전략인 베이스 프로젝트라는 기치하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3R 전략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다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하나인 초임계 발포 피해 공정의 원료 절감 사례를 조목조목 들어서 기술과 그리고 사업화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삼동산업에 대한 회사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삼동산업은 충청남도 천안에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고요. 저희 1970년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은 농업용, 산업용, 광합용, 식품용 필름, 그리고 PCR 재생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필름 생산에 있어서는 1공장에, 여기 보이는 1공장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단일 공장으로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4년도 말 매출은 약 900억 정도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사업 분야를 말씀드리면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용, 산업용이 뜻이요. 농업용에는 광폭 필름을 가지고 비닐하우스 필름, 그리고 멀칭용 필름, 그리고 그 사일리지라고 하는 그 목초를 감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산업용에는 IT용 보호 필름용, 철판 보호 필름, 그리고 광학용, 식품 포장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컴파운딩 분야에서는 마스 배치, 즉 재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는 세 분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사에 대한 설비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공장 규모는 데이터로 보시면 약 1, 2공장, 3공장을 합쳐서 약 22만 2천 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약 3만 1,0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요. 농업용에는 22개 라인의 불론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농업용의 최대폭, 저희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농업용 비닐하우스 필름을 최대 폭이 18m입니다.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게. 그리고 장기성 피오 코팅 라인은 국내 최초로 레이어가 6개 레이어를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광학용에 있어서는 캐스팅 라인에서는 7개 레이어를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산업용, 광학용, 산업용 쪽에 있어서는 13개 라인을 저희들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삼동산업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 전략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거기에 앞서 가지고 우선 우리가 이 자리를 왜 마련했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폐쓰레기,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친환경 정책으로 가느냐는 것들을 이제 논하고 있는데요. 잠깐 그 앞에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1년에 한 80kg를 폐플라스틱을 소비한다고 해가지고 세계 세 번째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어느덧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저희 나라는 일반적으로 밀키트 또는 배달 문화 또는 간편식 또는 명절날 선물 포장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원하지 않지만 폐쓰레기에 대한 폐플라스틱은 아마 계속 증가할 추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아마 2025년도에서는 저희들이 100만 톤을 육박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조용히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적으로 그 친환경 경영 전략 쪽에서 어떻게 하면 폐플라스틱을 줄이고자 하는 환경 규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큰 축을 보시는 것처럼 유럽하고 중동하고 우리가 있는 극동아시아가 가장 큰 세계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아직도 규제나 규정은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워낙 땅덩어리가 넘으니까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출장을 가고 해보면 거기는 그렇게 피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를 제가 직접 가서 느낀 바 있어가지고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 모든 유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은 규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생산자에게 뭐 부담을 한다든지 판매를 제한한다든지 난분해 플라스틱을 전면 규제한다든지 수출 수입 막는다든지 생산하는 건 무수히 많은 그 규제와 제도는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꼭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작년도에 발표한 정부 부처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 한국이 탄소 중립,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으로서 경제 구조의 저탄소와 신유망 저탄소합의 생태계 조성, 사회로서의 공정 전환에 의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하는 건데 뭐 좋은 정책, 좋은 말은 다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를 탈동조하겠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려면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정보화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물 소비량도 많고 전기 소비량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보이는 그래프처럼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는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마련하듯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내려가면서 경제 성장은 증가할 수 있냐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화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수에서 전에 얘기하는 화이트 바이오,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우리가 논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이트 바이오는 전체 바이오 화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3%도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간 성장률은 20-30%를 육박하는 것처럼 정말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바이오 플라스틱의 세계 시장 규모는 올해 년도 50조에서부터 정말 이차함수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정말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에 있어서는 바이오피, 바이오페트, 바이오PA 그리고 PBAT 그리고 PLA를 주반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여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이제 세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회사를 소개하고자 하는 거고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이 이렇고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베이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비치를 걸고 중장기적인 친환경 제품을 개발, 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는 환경과 지속 가능한 고기능성 패키징을 위한 ESG 성장 전략을 회사의 가장 큰 모토로 삼고 있고요. 그거의 구체적인 행동으로서는 3R 전략, 리사이클, 리듀스, 리플레이스를 반드시 실행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거가 상업화됐다는 걸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인삼공사에서도 3R 전략을 말씀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적은 소재, 단일 소재,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기능성 소재를 운용하겠다는 게 회사의 큰 아웃라인의 목표입니다. 자, 그 3R 전략의 첫 번째입니다. 리사이클입니다. 저희들은 스트레치 래핑 필름을 1년에 한 3,0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중 일부가 PCR 제품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한 스트레치 필름을 리사이클링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걸 다시 저희들이 캐스팅 설비를 해서 PCR 스트레치를 만들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물성 및 실증 평가를 통해 순순히 검증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GRS 인증을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적성, 서스테이너빌리티, 공급망을 통한 원래 원산지, 유통, 위치, 응용에 대한 공장 평가를 있는 ISC 인증도 저희들은 확보를 한 상태로 PC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PCR을 정상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가장 거기에 선행돼야 되는 또 다른 우리 원료가 뭐냐면 단일 소재. 아까 오늘도 단일 소재 얘기는 정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주 일본 치바에서 있는 필름텍을 잠깐 다녀왔는데 물론 친환경,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정말 많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재생과 그리고 단일 소재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도레이, 토판, 니폰 자이리오 이런 회사들 중에서 계속 많은 레이어를 설계한다든지 정말 많은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제품에 있어서 기체 차단성을 기존에 있는 제품에 나일론을 대체해 가지고 하는 거를 운영하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리플레이스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 PE 필름을 생분해 필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생분해 필름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다양한데 일반 포장재, 산업용 포장재, 그리고 가정용 태비화 필름, 의료용, 농업용 멀칭 필름까지 다양한 필름들이 있죠. 그중에 이제 농업용 멀칭 필름을 저희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농업용 멀칭 필름은 밭에 가면은 곤충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세균을 죽이고, 그리고 따뜻하게 가지고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한 필름인 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를 기존에는 저희들이 고밀도 PE를 사용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생분해 필름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약 10에서 15%는 생분해 필름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고밀도 PE를 적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환경표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실험실에 있는 랩 평가 기관에서 저희들 실험실에서 직접 180일 동안 분해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직접 노지 평가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농업용 멀칭 필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 3년 동안 사업화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저희 산업용 필름에 있어서도 패널 보호, 주방용, 강판용, 칼라 강판 또는 아크릴 보호 필름 등에서도 저희 다양한 생분해 필름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일부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아직도 미흡하지만 많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요거 보시면 요 생분해 필름에다가 종이를 합치해 가지고 저 생분해 필름으로 적용하는 일부 사례고요. 저건 저희 랩 실험 결과니까 아직 산업화되지는 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듀스, 원료 절감에 관한 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초임계 미세 발포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물질을 원료를 절감해서 상업화가 했느냐를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초임계 미세 발포 공정이라는 것 정의를 말씀드리면 지금 쌤의 단면 사진에서 보듯이 단면에 있어서 기포가 뻥뻥뻥 뚫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분자 압출 공정에서 고분자 수지가 몰텐 상태, 용융 상태로 통과할 때 기체를 통해서 초임계 상태의 발포체를 형성해서 질소를 주입해 줌으로 해서 마이크로 또는 나노 구조의 공기방을 형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재를 경량화하고 절연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연신성, 탄성, 그리고 인장력을 증가시키는 물성을 부여하는 기능성 물질이고요. 요거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이게 친환경 물질로서 왜 리덕션을 했느냐를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하면 원료 절감을 25에서 30% 원료를 절감한다는 최고의 장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양한 두께의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산업용, 식품포장용, 광학용, 농업용으로 많은 산업으로서 적용이 가능하던 겁니다. 이건 다음 장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세 번째 3R 전략의 미세발포 필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초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굳이 기술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니지만 한 페이지만 기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압출기에서 용융된 폴리머 수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불활성 발포 압출가스가 고압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여기서부터 용융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상태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임계 상태에서 평형한 용융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의 상태는 압력과 온도의 향수로서 그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주어지냐면 첨가되는 핵재가 어떻게 보면 헤테로지니어스한 그 호모지니어스가 아닌 이질성 핵생성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형태의 공기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연력 적절로 안정한 공정을 통해 가지고
다음 같은 발포 형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발포의 기술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를 우선 보시면 아까 초장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그림을 보시면 그 세 개 레이어 중에 중층에 다음 같은 발포 기포 형상을 우리는 구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층에서는 약 50% 정도의 원료를 절감하고요. 3레이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20에서 30%의 원료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앞쪽으로 살짝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그림의 계략도인데요. 여기가 지금 중층에 있어서 압출가스의 투입이고요. 여기가 이제 용융된 수지의 용융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킨층에 다이스가 압출기가 있는 거고요. 실제 그림에 대한 형상입니다. 이 그림은 보시면 투명한 그 발포 필름인 거고요. 잠깐 제가 앞으로 가서 이거는 백색 발포 필름을 보시는 겁니다. 한번 그림으로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미세 발포의 압출 공법의 장점 그리고 이해가 하게 된 주안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 최대 30%의 원료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수지 PEPC, PP, PET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업화한 거는 현재까지는 P입니다. 그리고 소재를 경량화하고 재료비를 절감해서 그리고 셀 크기와 물성 조절을 자유롭게 용용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결국 발포가스의 압력을 조절하고 라인 스피드를 조절하고 그리고 재료의 층비를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압출비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발포율, 즉 원료 절감률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요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식품 포장용으로 적용해서 사업화했었던 거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식품 포장용에 있어서 냉동만두 그리고 소스류 아니면 면류 또는 그 소세지류 이런 것들에서 적용을 해서 식품 포장용으로 사업화를 했는데요. 다시 잠깐 앞으로 돌아가면 식품 포장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특성과 어떠한 중요한 요구 물성이 필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기계적인 물성이 발포 기포로 인해서 물리적인 특성은 약합니다. 하지만 기포로 인해서 공기방에 의해서 기포에 의한 충격 완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계적인 물성을 완화시키고요. 두 번째, 열 전도율이 발포하지 않은 것과 발포한 것과 약 2.5배 정도 높은 열 전도율이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을 단열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엑스레이 본 기포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안정된 기체의 솔로빌리티로 인해서 굉장히 발포 특성이 일정하게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이건 샘 사진으로 보면 윗방향에서 본 겁니다. 길쭉하게 돼 있는 거는 필름이 지나가는 MD 방향으로의 필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식품유통망 신뢰성 평가인 AS&D 4196법에 의해 가지고 최종 유통망 평가까지 진행했을 경우 그럼 이게 식품 포장용으로 유효하겠구나라는 결론을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저희 사업화를 성공했던 게 식품 포장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품의 응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마스크팩과 세제 리필백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약 튜브용의 내면에 발포 필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냉백용, 앞전에 말씀드렸던 보온 특성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쪽으로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응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낮에 들어온 빛이 들어왔을 때 밤에 충분히 보온이 되고 빛이 밖으로 따로 나가지 않아야 되는 보온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농업용 필름에서 이걸 뭐를 쓰냐면 무기물을 분산해 가지고 보온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보온재를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기포를 만들면서 보온 효과를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도 보온 필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필름과 기포 사이에 공간에서 굴절률 차이가 납니다. 굴절률에 가고 난반사로 인해 가지고
산란광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작물에 굉장히 부가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돼서 두 가지 효과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농업용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자리에 이제 바이오필름은 이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듯이 기존의 발포 필름을 통해 가지고 원료를 절감합니다. 중층이나 스캔층에 다음과 같은 바이오필을 사용하게 되면 두 가지 친환경 제품이 될 수 있다는 좋은 제안거리입니다. 요거는 아직 제가 특허를 안 낸 거라 제가 먼저 특허를 낼 테니까 요거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내시는 건 제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그런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어느덧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 내용의 시사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끝으로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패스레기가 많아서 언젠가 저는 대학 때 30-4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고분자 소재를 전공하고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프라이드도 있고 이 분야는 노벨상도 많이 받은 거야 해가면서 프라이드도 있었는데 최근에 폐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제가 필름 업계에서 35년을 일했는데 마치 이제는 우리가 천덕 꾸려가게 되지 않나 하는 좀 씁쓸한 거가 있는데요.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트렌드를 창조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이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그거를 뭐 거창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의 확대, 소재하고 대체재를 개발하고 재질 구성을 변화하고 공정 개발을 좀 간소화한다든지 하고 거기에 정부의 표준화 그리고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업 구조의 전환이면은 정말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의 일부라도 저희는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해 왔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같이 토론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